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 이민년 2022년 처음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대선의 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60일 조금 더 남았는데요. 앞으로 대선이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안철수 지지율 다자구도에서 15% 이상 되면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제목으로 내걸었습니다. 어제 우리 대선 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1야당 후보가 선거대책위, 선대위를 총회산을 갖다가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죠. 김종인과의 공식 결별을 선언하고 홀로 서기를 선언했던 겁니다. 이제 대선은 오롯이 본인이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대선 후보 윤석열의 리더십, 후보 리스크가 크다, 어쩌다 그랬는데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국민의 실험대에 올라갔다고 보입니다. 새롭게 구성될 윤석열 선대위가 어떤 힘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대선을 60여일 앞둔 제1야당 선대위 해체라는 상황은 왜 벌어졌는지 잠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화점은 지지율 변화입니다. 제가 앞서 울산 해동을 할 때 봉합 국면을 보면서 이 불편한 동행이 지속될 것인가 관건은 지지율 추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 연초 여론조사에 나타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급락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대선 후보 선출 후 일찍 터뜨린 쌈피인의 분위기가 당내 세력 간 권력 다툼을 낳았고 새시대위원회의 외부 인사 영입도 새로운 갈등을 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대선 승리를 낙관할 만큼 후보 지지율이 지속되면 이 모든 갈등이 묻힌 채 갈 수 있었지만 연말 연시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년벽두에 발표된 방송 3사의 여론조사는 모두 10%포인트 압박의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분석할 때 선거 판세를 좌우할 캐스팅 보트 영역의 지표들이 모두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윤 후보가 우위를 보이던 20대와 중도층 모두 10%포인트 이상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특히 4.7 재보선 이후 지속적으로 야당 우위를 보이던 서울 지역 지지율 역시 10%포인트 내외 차이로 반전되었습니다. MBC 조사는 16.9%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에 비해 야당이 항상 유리한 결과를 보여왔던 ARS 조사도 분명하게 바뀐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마이뉴스 리얼미터의 12월 5주차 조사는 이재명 40.9, 윤석열 39.2, 1.7%포인트 오차범위 내 차이였는데 최근 수개월간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결과였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차이로 뒤졌었죠. 특히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49.5, 윤석열 40.6으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조사 기관 공동조사 3일에서 5일, 1월 18세 이상 1,000명 조사에 의하면은 지지 여부 상관없이 선거 분위기나 주변 반응으로 볼 때 당선될 후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무려 이재명 후보가 50%, 윤석열 후보가 26%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상전벽해처럼 뒤바뀐 겁니다. 이게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윤석열 우위가 일부 박빙승부로 바뀌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후 2, 3주 만에 여론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럼 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면은 몇 가지 점을 짚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과가 오히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 자기 출마의 변이였죠. 공정과 정의의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됐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가서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그래서 당 정체성 논란을 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힌 운동권 세력이라며 80년대 민주운동 자체를 표배하는 과거 공안검찰 수준의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결정되고 TK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 언사는 더욱 거칠어집니다.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두고 대선도 필요 없고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라 라고 하더니 TV 토론을 대한 논란 속에서 여당 후보를 두고 확정적 중범죄자다, 같이 토론하자니 가짠다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또 수없는 설화를 뿌리면서도 사실 정치 초년생이다, 그래서 너그러운 시선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대선 기간에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의 수준이 이제 넘어섰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두 후보의 토론을 연상케 하는 유튜브의 경제 대담 프로가 공전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은, 특히 캐스팅 보트들은, 젊은 층이나 중도층들은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기회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벌어진 이런 일들이 여론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데 이 과정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어제 오늘 해명한 바에 의하면 사실 선대위의 주요 인사, 주요 정책 등이 본인한테 보고가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정 요구도 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본인이 일부 윤핵관 측에서 이야기하는 쿠데타로서 이 선대위 해산을 갖다가 먼저 이야기했죠. 김종인 후보가 의총장에 가가지고도 이 선대위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새롭게 꾸린 선대위가 본인이 비서실장이라도 해서 할 테니까 후보는 주문대로 연기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대선 후보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이 정치 컨설팅을 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작가이자 감독이다. 그러면은 주연 배우는 그게 따라서 주연 배우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 그게 대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배우에 대한 환상이 깨지죠. 하물며 대선 후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제가 볼 때도 도가 지나쳤다 하는데, 어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해명을 듣다 보니까 아, 이분도 화가 무지하게 났구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그렇게 모신다고 해서 자기가 고뇌 속에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서 갔는데 그냥 이 뒷방 노인네처럼 취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윤석열의 그 실무형 선거대책본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될지는 지켜볼 탓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후보자 리스크를 후보가 극복해내느냐, 바로 이게 달려있죠. 거기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분란이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이준석 당대표의 거취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란이 생겼을 때는 분란의 당사자들이 다 물러나면서 일이 정리가 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후보도 말했듯이 당대표는 지금 국민과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 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떤 선거 전략상 이렇게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힘에 겨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준석 당대표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게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 하지만 어쨌든 그 대선 후보와 당대표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주체는 윤석열 후보가 그 주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각종 조사에서 여러 가지 변화는 나타났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이 수치가 있습니다. 뭐냐?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비율이 정권 유지 의견보다 우위에 있다는 수치입니다.
지지율 열세로 돌아선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정권 교체의 민심은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선택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길리서치 지난달 27일이죠. 12월 조사에서는 후보 교체 필요성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56.6%가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무려 70.4%나 됐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도 45.5%가 찬성했고요. 이 단일화 될 때는 윤석열 후보가 35, 안철수 후보가 21.4를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연초에 글로벌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서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이게서 후보 단일화를 찬성하는 답변자로 한정하면은 윤 후보가 55.9, 안철수 후보가 35.9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내용의 반사작용이 안철수의 상한가로 나타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한 표가 모두 옮겨간 것은 아니겠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10%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머니투데이 갤럽의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2.9%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단일화의 복잡한 구조상 몸값을 제대로 받을 구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향후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입지는 넓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분기점을 다자구도에서 15% 지지율로 판단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에서 형성된다고 하면은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지지율입니다. 이 경우 단일화 요구는 지금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있고 안철수 후보는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김종인은 2012년 새정치를 몰고 왔던 안철수는 이미 끝났다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21.41%였습니다. 초딩 칠수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보는 민심은 확실히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발표된 MBN RN서치 조사를 보면은 야권 단일 후보 안철수를 가정할 경우 이재명 후보를 7.9 앞설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좋은 기억이 없는 안철수 후보는 일관되게 완주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두 달은 대선판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를 경계하되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앞서면 골든 크로스가 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데드 크로스다.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완전한 골든 크로스가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다. 상대 후보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을 뿐 40% 박스권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40%대 초중반에 있는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도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국힘의 난맥상을 접하고도 민주당이 내부 결속과 현장 민심을 파가며 선대위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강주에서 이낙연 후보와 원팀 캠페인을 강조하고 더더욱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 윤석열은 대통령 윤석열로서의 이 자격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윤석 당대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자기가 뒷짐지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과 좌표를 국민들한테 제시하면서 특히 캐스트포딩청이 요구하는 TV 토론에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대통령 자질을 인정받아야 되는 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부상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자질 검증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대선 변수는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명실상부하게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
이것이 우리 대선 남은 가장 커다란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제 D-60, 60일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은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대선판은 다이내미컬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40%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해 내느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자질을 검증받느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감을 인정받고 정권교체 민심의 흐름을 타느냐, 열심히 지켜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